안녕하세요. 정수부터입니다. 오늘은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상품의 속성과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품이 어떤 곳에 속해 있는지를 보면요. 상품 가격을 만드는데 다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상품이 어느 곳에 어떻게 속해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상품 가격을 정확하게 세팅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는 그 상품이 어떤 국가에 속해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국가라는 것은 이 상품이 한국 쇼핑몰에 속해 있는지, 미국 쇼핑몰에 속해 있는지, 일본에 속해 있는지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국가는 기본적으로 화폐 단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KR이라는 것은 원화를 뜻하고요. US라는 것은 달러를 뜻합니다. JP 같은 경우에는 엔화를 뜻하게 되겠죠. 이렇게 국가가 달라지게 되면요. 곱해야 될 환율과 또 관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몰별로 세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서 몰이라는 것은 상품을 크롤링 해 오시는 소싱처가 되겠습니다. 그 소싱처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상품을 도매매에서 가져왔는지 아마존에서 가져왔는지에 따라서 상품의 마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VIP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10%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요. 마진을 조금 적게 가도 많이 남기 때문에 마진율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shipping비 같은 경우에는요. 소싱처마다 조금씩 정책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포스나 식스펜 같은 경우에는 운동화를 주로 판매하는 소싱처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모두 무료 배송입니다. 그렇지만 다이소몰과 같이 도매매와 같이 아주 싼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shipping비가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shipping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해외나 소싱처에 내야 되는 운송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분류가 있는데요. 분류는 카테고리라고도 하고 상품의 종류라고도 합니다. 가방인지 운동화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인데요. 먼저 마켓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마켓 수수료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방과 농기계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가방은 아무리 커도 큰 여행용 가방이 아니면 보통 기본적인 운송료를 내면 배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화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어린이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라든가 농기계라든가 공장에서 쓰는 쓸비 같은 그런 것은 아주 무거울 수가 있잖아요. 특히 비행기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배송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배송비와 관세율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관세율은 보통 사치품일수록 비율이 높게 매겨지는 세금인데요. 의류는 13%이지만 수영복은 8%고 이렇게 정해놓은 관세율이 있습니다. 각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관세율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별로도 세팅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마트 스토어인지 그리고 쿠팡인지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운동화를 파는 사이트가 있고 가구를 파는 사이트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샵 아이디에 따라서 마켓 수수료를 다르게 세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가격대에 따라서도 마진율과 배송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상품의 가격이 항상 300만 원 이상이에요. 명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명품에 대한 마진율과요.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생활용품에 붙는 마진율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할인율은 가격대와 비슷한데요. 그 상품이 30% 할인하고 있는지 50% 할인하고 있는지 할인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마진율을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코드별로도 값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특정한 한 개의 상품에 대해서만 마진을 정해주거나 배송비 등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품이 국가, 쇼핑몰, 소싱처라고 합니다. 분류 카테고리,
마켓별, 가격대별, 할인율별, 상품별로 다르게 가격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알게 되셨다면 다음으로는 가격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원가는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원가라고 합니다. 달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100불짜리에 shipping비가 3불이 붙었습니다. 포장비가 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다가 환율이 1,450원이 곱해지고요. 뒤에 배송비 9,000원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판매가는 여기에 마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판매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복잡하게 나누기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1에 25%라고 하는 마진율을 더해서 1.25를 곱하는 방법으로 마진율을 적용시키면 판매가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마진은 이처럼 25%, 30% 이렇게 비율로 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마진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진을 만 원만 남기겠다고 정책을 정하셨다고 한다면요, 비율과 관련 없이 한 개를 판매할 때마다 무조건 만 원씩 남기는 방법으로 마진을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더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고정 마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곱하기 값과 더하기 값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곱하기 값은 예를 들어서 특정한 브랜드의 온라인가보다 항상 20% 정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어카운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매업체나 그 제품을 유통하시는 분들에게 정품인 상품을 온라인가보다 2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곱하기 값에 20%에 해당되는 0.8을 곱하시면 됩니다. 100불짜리는 80불에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뒤에 shipping비가 더해지고요. 환율이 곱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진율이 곱해지게 되고요. 배송비인 9,000원이 더해지게 됩니다. 관세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값을 더하려고 할 때가 있으신데요. 이럴 때 더하는 값을 더하기 값이라고 합니다. 더하기 값을 입력하시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원화로 된 더하기 값이 더해져서 이 금액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인 판매가가 계산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하는 가격식에 들어갈 수 있는 가격 변수들이 어떻게 정해질 수 있는지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것을 참조하셔서 코스모스3에 있는 가격 관리를 활용하시면 좀 더 정확한 가격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격식을 결정하고자 하실 때 궁금하신 점이나 어떻게 세팅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정민소프트 홈페이지 cosmos3.co.kr로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문의해 주시게 되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